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마입니다. 오늘은 벤츠 E300D 쿠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나온 지 이제 좀 됐죠. 몇 년이 됐는데 지금은 단종이 됐고 새로운 E클래스가 풀체인지 되면서 모델이 바뀔 예정이고, 저는 거의 마지막 부근에 산 차량이긴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구매를 했었고 그때 출고기 영상을 찍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차 길들이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한 3,000km 탔습니다. 그동안 타면서 제가 기존 E클래스와 지금 이 E300D 쿠페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장점, 단점, 쿠페의 장단점이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들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면부에서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측면부 그리고 휠 이런 것들에서 더욱더 돋보이는 차량이긴 합니다. 쿠페 차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날렵해서 뭐 2인승 아니면은 뒤에 4인승이어도 뒤에 타기는 너무 좁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어떤지 한번 앉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휠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휠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휠 크기는 19인치 휠인데 E클래스 차체에 비하면은 조금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쿠페를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인 휠이다, 한 20인치가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면서 19인치가 딱 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세단은 이렇게 가다가 이쪽까지 계속 오게 되죠. 이쪽에 와서 여기서 떨어지는데 쿠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루프 자체가 조금 낮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앉아보면은 좀 낮긴 낮아요. 제가 앉은 키가 조금 큰 편인데 뒤에 앉으면 조금 낮은데 요거 앉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쿠페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프레임이 없죠. 이 프레임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해 주는 게 없어서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풍절음이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도어가 굉장히 길어요. 쿠페이기 때문에 뒤에 문이 없어서 투도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일단 도어 자체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타고 내리고 할 때 옆에 차선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은 부딪힐까봐 그게 너무 걱정되긴 해서 정말 좁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 근데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멋있긴 하죠. 그래서 디자인 하나는 끝내주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함이 있다. 자, 1열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바로 켰더니 약간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긴 하죠. 요거는 디젤의 이제 숙명적인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디젤 엔진이 크기도 하고 압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요것도 4기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쿠페의 가장 특징적인 걸 보면은 도어가 길고 그 다음에 B필러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창문을 내리고 그 다음에 뒤까지 창문을 내리면 여기 가운데 B필러가 아예 없습니다. 쿠페의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벨트가 나오거든요. 손을 이 뒤쪽까지 너무 멀리 뻗으면 힘드니까 벨트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벨트를 딱 체결을 하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2열 같은 경우는 앉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딱 잡고 당기면 이렇게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열에 탑승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시트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좀 좁긴 하죠. 이렇게 해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다시 당겨서 이렇게 앉으면, 이게 쿠페라서 레그룸이 좀 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레그룸을 보면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세단보다는 조금 좁긴 좁습니다. 근데 쿠페라고 해서 뭐
엄청 좁다, 못 앉을 정도다, 이건 아니거든요. 2열에 이렇게 앉아도 좁진 않습니다. 근데 성인들이 좀 장거리를 타거나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약간 좁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 옛날처럼 엄청 쿠페가 좁아서 못 탄다, 이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세단보다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탈 수는 있다. 너무 장거리 뭐 한 200km 이상 운행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충분히 뒤에 타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세단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타고 내리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나오면 아야 이런 모습을 조금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쿠페의 약간 단점이지 않을까. 굳이 그게 단점은 아니긴 하지만 약간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페가 정말 장단점이 많은 차량이긴 한데, 이렇게 B필러가 없고 그리고 썬루프까지 있으니까 전부 다 열고 달리면은 진짜 개방감은 상당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로 통창으로 뚫려 있는 이 느낌, 이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창문을 다 열고 달리면은 진짜 좋다. 이렇게 좋은 날에 아내와 또는 여자친구와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은 진짜 기분은 정말 좋긴 합니다. 단지 2열이 약간 세단보다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부 한번 볼게요. 자, 후면부에서도 뒤에 리어라이트를 보면은 일반 세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엠블럼을 돌려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400리터가 넘으니까 부족한 공간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도 가방 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가방하고 기타 물건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쿠페여도 뒷 공간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자, 이쪽 창문까지 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다 뚫려 있죠. 이런 것들이 쿠페의 정말 좋은 점, 내 감성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쿠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도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 보면은 볼륨감이 좀 있거든요. 이 양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주기 위해 바람을 흘려보내고, 이 바람들이 흘러가서 공기들이 좀 빨리 떨어질 수 있게, 그러면은 공기들이 다 흘러와서 이쪽에서 와류 현상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300D 쿠페에 대한 디자인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고, 고속도로 가서 우리가 차량을 시승하면서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차는 진짜 잘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기 바로 한번 떠나볼게요. 가시죠.